네, 민선 8기 각 지자체도 발걸음이 바쁩니다. 오늘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시라에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수원특례시의 노력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선 이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이 물 난리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중부 지역 중심으로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왔는데 취임하던 날도 집중호우 때문에 취임식도 생략하셨고 또 네. 현장에서 첫날을 맞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 피해 어느 정도인지 좀 걱정되고 궁금하네요. 지금 중부권 많은 도시가 예. 같은 상황인데요. 수원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1년 강수량이 약 1000mm가 좀 넘는데요. 네. 한 40%에서 45% 지역에 따라서 3일 동안 한꺼번에 내렸으니까 예. 피해가 대단한 거죠. 저희가 비상대책 체제로 들어가서 재난상황실, 동 이런 데 공무원이 640명이 지난 3일 동안 지금까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결과로는 집중적으로 유형이 반지하의 침수가 가장 크고요. 예. 또 공공시설은 도로 등의 여러 가지 침수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복구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반지하 침수가 한 50여 가구가 되는데 네. 그중에 20, 30가구 정도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나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중앙정부 또 그리고 기초정부가 어려움을 함께 해준다 이런 인식들이 이재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준 시장님 시장 취임하시고 한 달 10하루 정도 됐는데요. 네. 시장님의 목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응축해서 살펴보면 여러 특례시 가운데 그중 하나가 아닌 특별한 경제 특례시 이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경제 살리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 수원이 굉장히 큰 도시고 네.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느끼시는데요. 사실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좀 힘이 약하고 쇠락하고 있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20년 전만 해도 13개 대기업들이 수원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수도권 정비법 등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4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활력도 떨어지고 일자리도 약해지고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영업에 뛰어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친환경 도시, 친기업 도시 또 기업이 잘 이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도시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수원형 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해서 기업들이 수원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로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또 법인세를 좀 버금가는 싸게 하는 방법을 찾아주고 또 종사자들이 이곳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업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 있었다. 그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의 1호 공약이 첨단 기업 30개 유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 크기보다는 첨단 기업이 더 중요한 의미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1호 공약 첨단 대기업 등의 첨단 기업 30개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세우고요. 그 30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취임하는 첫날 SD 바이오센스라고 하는 바이오 기업을 유치했는데요. 투자 계약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이 기업은 센서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매출 1년 매출이 3조 이상 되는 기업인데요. 그런 바이오 회사 또 반도체 회사, IT 회사 이런 첨단 기업 중심으로 이제 1호를 했는데요. 2호, 3호, 4호 계속 기업의 지금 유치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열심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업이 수원시를 더 젊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미 수원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상당히 젊은 도시에 속하는 편이죠. 네네. 2030 세대 비율이 30%가량 되니까 그런데 물론 뭐 대학교도 6곳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그만큼 젊은 이 인력들을 좀 잠재적으로 미래 발전 역량을 집결시키려면 시의 정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이나 또 청년들을 위한 어떤 대책, 대안 어떤 방향에서 고민 중이십니까? 네, 한때는 가장 젊은 도시였는데요. 네. 지금은 몇몇 도시에 좀 뺏겼습니다만 어쨌든 청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일자리, 두 번째는 주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까 첨단 기업 30개를 유치하자고 노력하자고 네.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첨단 기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투자하고 만들어가는 벤처 회사, 예. 강소 벤처 500개를 기업을 500개를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청년 보육센터와 청년 오피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예. 촉진시키고요. 주거 정책 측면에서는 최근에 LH하고 좋은 협약을 맺었는데요. 청년들에게 청년들에 맞는 주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주로 역세권 중심의 매입 임대 주택을 지금 한 300여 호를 청년 중심으로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예. 추가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동 양육 시설에서 막 자립하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만의 쉐어하우스 콘이라는 저희 나름대로 브랜드를 적었는데요. 지금 2호까지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려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예. 또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취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원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죠. 수원의 오래된 고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기사도 보이고 경기도가 공론화 첫 번째 사업 의제로 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수원과 화성도 지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 양상이었는데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 같고요. 군공항 이전 문제가 속도를 내고 있는 건지 또 어떤 프로세스가 기다리고 있는 건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수원은 군공항이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예. 시민들의 많은 바람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70년 전에는 거기가 외곽 지역이었는데 지금 그렇죠. 중심부로 돼서 도시가 확대되면서요. 그렇죠. 소음이나 고도 제한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해서 군공항을 좀 좋은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좋은 곳은 저희 수원이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기부대 양려 방식을 법에서 이제 정했는데요. 7년째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지금 주된 논점인데 최근에 좀 양상이 바뀌었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네. 또 저도 그렇고요. 공약으로 이전하고 그 이전 지역을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이렇게 협력하는 국제공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예.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비식값도 높아졌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 있고요. 예. 국토부도 인정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네. 인천국제공항이 공항을 이전함으로써 주변의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런 모델을 참고 삼아서 화성과 수원이 양쪽의 경제자유구역을 국제공항과 더불어서 설치하고 예.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 활력을 얻고 상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꼭 묘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시장 직속 기획단이죠. 새로운 수원 기획단 활동이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민선 8기 수원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새로운 수원 기획단의 역할, 어떤 역할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당선되고 만들었던 인수위원회에서 한 예. 100여 가지 공약을 좀 추렸습니다. 근데 취임하자마자 새로운 수원 기획단이라는 걸 설치해서 한 100일간 정도를 활동하게 되는데요. 인수위에서 결정됐던 그 100여 가지의 공약들을 갖고 앞으로 4년 동안에 민선 8기 수원시가 나가야 될 예. 목표와 비전, 방향 그리고 세부 공약들을 지금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나서 수원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민선 8기의 방향을 취임 100일째 되는 날에 예.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네. 많이 기대하시고 그동안에 많이 의견을 좀 시민 여러분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로운 수원 기획단의 역할 기대가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좀 미리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네. 어떤 종류의 기업을 만들 것인가 예. 그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 군공항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상생 협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노정을 걷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돌봄 시스템이 중요한 건데요. 예. 그 돌봄 시스템의 마을마다 통합 관리를 하는 방향을 지금 잡으려고 열심히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각지대인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네. 동네 사람들이 직접 돌보는 거죠. 그런 예. 돌봄 시스템.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다양한 문화, 예술 등의 우리가 꼭 필요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다양한 정책 방안이 담겨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크네요. 휴가철이다 보니까 수원의 관광지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해외 나가기는 좀 어렵고 또 물난리 때문에 이 고비가 좀 지나면 또 늦은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수원 여행이 더 스마트해졌다면서요. 네. 어플리케이션 출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난번 대대적인 행사를 한번 했는데요. 네. 문화관광체육부하고 행사를 했었는데 스마트 관광도시 선포식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뭐냐? 우리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렇죠. 있는데요. 그 세계 최초로 이 세계문화유산 관광자원과 정보통신 ICT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관광 서비스를 스마트하게 내는 겁니다. 지난달 출시를 했는데요. 터치 수원이라는 앱을 개발해서 네. 관광을 오시는 분들 또 가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공방체험 또 화성어차 수원의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 식당 주문까지 아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10가지 서비스를 그 앱에 넣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네. 특히 또 XR 버스 1795행이라는 예. 특별한 버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계 최초의 관광 미디어 버스입니다. 들어가면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예. 1795년에 화성에 정조대왕의 능행차 을묘원행이라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버스 속에서 체험할 수 있고요. 또 관광지를 다니면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최초의 버스입니다. 예. 원스톱 여행의 편리함을 제공해 드리는 스마트 관광입니다. 예, 수원 여행의 필수 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원에 참 명소도 많고 갈 곳도 많은데 특별히 이재준 시장님이 좋아하는 곳, 애정하는 곳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수원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심장과 같은 곳이 성곽을 둘러싸고 있는 그 행궁동입니다. 예. 그 행궁동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핫한 공간으로 행리단길로 유명한데요. 예.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과 행정이 잘 그동안 10여 년 동안 탈바꿈을 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옛 것과 현재와 미래가 거기서 한꺼번에 공존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먹거리가 잔뜩 있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문화, 축제, 예술 행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여러분 8월에 낮에도 또 밤에는 특히 야행이라는 즐거운 행사를 합니다. 예. 수원에 오시면 또 심장, 행궁동에 오시면 성곽 체험도 하시고요. 다양한 문화 행사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예. 정조대왕의 숨결이 느껴지는 행사 그리고 명소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준 시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